정경회장단 시국 선언 발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단 1부 순서로 개회 예배까지는 못 드리고 이제 개회 기도하고 선언문 낭독하고 우리 이제 기자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그 2부로 이제 이렇게 점심 같이 그냥 하시면서 또 좀 전화를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정경 회장이면서 교회 목회도 하시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 되신 김중석 목사님 개회 기도 해주시므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지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세계의 굴지의 나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행실이 부족하여 통일도 아직 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 복음도 못 듣고 참으로 인간의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저렇게 되는 것 우리의 죄악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남한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과연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육입국으로 세워주시고 그 중에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 교육입국 및 영적 입국으로 신앙입국으로 위하여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60여 년을 지켜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국이 하도 하수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여 나이가 들은 이 진경회장단이 이제 시국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종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만 하고 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표하는 진경회장단들 뿐만 아니라 여기 찾아오신 이 기자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과 보고 및 그 취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는 1959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금년이 만 66년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 이제 서기동이라고 그러는데 서기동은 서울대학교 복음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학생들까지 이렇게 복음화 그래서 이제 국가사회에 좀 기여 봉사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그런 이제 순수한 선교 복음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뭐 정치사에 대해 기도를 하고 그러죠. 이런 목소리를 별로 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금년 참 시국이 수상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나마 한 일주일 전에 정경회장단에서 우리 한번 서기동이 정경회장단에 나서서 이 선언을 발표하고 목소리를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논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정경회장단 살아있는 분이 14명인데
한 명만 이의를 좀 제기를 했고 13명이 전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일단 이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고 그래서 준비도 좀 그렇고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갑자기 된 불과 지금 이 순서라든지 뭐 선언문 자체도 불과 3, 4일 동안에 이렇게 됐는데 이 초안을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김중성 목사님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우리 법정대학 교수 작년도 회장이었는데 재성호 교수가 수정 보완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대 이제 정영수 교수는 다 우리 정경회장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수정 보완을 하면서 어제 아마 밤늦게까지도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문과 같이 순서와 선언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세 분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이제 가지게 된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 복음 단체고 그야말로 복음과 이제 이 선교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단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6년 동안에 우리 서기동의 현역 임원이나 또 정경회장단에서 이런 행사를 한 게 거의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경과 보고를 좀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세 분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번 세 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4명 중에 반밖에 이제 7명이 오늘 실제 아까 14명 중에 13명이 이제 이렇게 했고 지금 오늘 7명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현 회장단이 참석을 했어요. 지금 우리 현 회장이 이제 양기총 회장인데 이제 현 회장이 아직 정경 회장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또 앉으셨는데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행사를 가지는 걸 이렇게 했다는 거 좀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경과 보고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취지는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순수복음단체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로 행사를 했는데 진짜 시국이 수하고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한번 결의문을 우리가 선언문 시국 선언문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기자분들 몇 분 참석해 주시고 그러는데 좀 적극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잘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수고해 주신 우리 정영수 교수님이 그래서 아예 선언문 낭독 발표까지 좀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 이렇게 동문회 정경회장단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헌법적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내팽개쳐 버렸고
부정투표에 대한 의혹은 음모론이라는 언어의 틀 속에 은폐되었고 극우의 주장이라는 말로 평회되었습니다. 국회는 거야 독재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탈진실의 정치 집단화되어 버렸습니다. 좌익 세력은 급진적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가치 체제를 부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각성하게 되었고 밝은 미래를 위해 헌법적 가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힘 모아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확인한 우리들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증명회장단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은 국정마비를 초래하였습니다. 29건의 탄핵소추와 각종 위헌적 법률의 국회 통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비시키는 입법 내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폭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근거한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치 체계를 수호하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계엄의 동기와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 체계를 수호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정을 회방하려는 부당한 간섭과 입법농단, 예산농단, 선관위의 서버 수사 방해 등이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 통수권자의 판단을 내란에 의도해서 이루어진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긴박성과 신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린 결단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동시에 계엄이 가져다준 전 국민적 계엄 효과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령의 의도 및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내란죄라는 이름의 프레임 속에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물밑 교섭을 통해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팽개쳤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배척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정직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의 배경에는 부정선거 곧 선관위의 불법적 내지 불공정한 선거관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나 심리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경력 직원 채용 비리가 878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반헌법적 불법을 묵인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당했고 탄핵 심판 절차는 불공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온 행태는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재판관 청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려 한다는 소문은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위법 행위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열을 두려워서 만장일치를 유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더욱 큰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변질시키고 불의를 합법적으로 은퇴하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이며 치명적 가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충실하고도 공정한 청의 절차를 거쳐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마땅히 기각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위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재생하여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국회의원, 편향적 인식과 사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무의식 대중과 엎힌 리더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상실한 자들입니다. 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적이란 형식만을 갖춘 상권분립, 국가의 가치 체계를 무시하는 진영정치, 거야 정당의 반헌법적 횡포, 공영방송과 언론의 좌파 카르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주의의 적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외형만의 민주주의와 헝클어진 국가의 가치 체제는 여하튼 극복되어야 합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폭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한 일당 독재의 독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회는 존립의 가치는 없습니다. 국가체제의 해체를 예방하고 구조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5년 3월 7일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 증경회장단 이상입니다. 또 소개를 좀 하고 기자들도 각자 어디서 오셨는지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경수 회장께서 선언문 낭독을 했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울대 동문회와 정경회장단은 어떤 여야의 어느 편을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 이것이 위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로로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로서 상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대통령의 어떤 독주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소위 제왕적 헌법이라고 하지만 요번에 보면은 제왕적 헌법이 아니라 이거는 야당의 어떤 야당이 폭거하는 이런 어떤 헌법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헌법을 운영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87년 헌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헌법의 가치가 특별히 오늘날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민주노총과 결합되고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 때문에 간첩법의 통과라고 하는 것이 무산되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는 건. 예.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국회의 그러한 입법 폭거,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문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예. 이런 심각한 문제. 그리고 국무위원을 29명이나 그냥 그렇게 탄핵시키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체제를 위한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란몰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특별히 3명이 너무나도 우리법 출신으로 헌법적 가치를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으로 헌법적 가치에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제도의 서버 자체가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지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립기관이 돼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어떻게 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형편 속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되었다. 이제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내란제로 몰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인 기관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다면 허영 교수라든가 이호성 교수라든가 이런 이인호 교수라든가 헌법학자들에 의한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법 대상의 논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적이기 때문에 내란몰이로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오래 홈페이지에 오셨으니까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정경영 회장님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기자분들도 어디에서 오셨는지 이래가지고 성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일단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훈 교수님부터 한번 그냥 이렇게 그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14명 이렇게 있지만은 참석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 김용훈 회장님이신데 우리 제일
그 이제 선배 회장입니다. 인사들 많으시고 그때 좀 미안합니다. 네, 김용훈 회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성재 회장이신데 대전 성남에 오셨는데 우리가 인생센터 대학교 이성재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석 목사님 아까도 이제 계획도 해주셨지만은 음대 나오시고 설왕교회 목회 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 되었는데 김 목사님은 특별히 이 북한 독립운동에 관계가 많고 북한 교회 재건에 아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좀 얘기를 전 마지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용수 교수님 아까 선언문장도 해드렸지만은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수료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학회 회장도 맡아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신데 문제에 나오시고 숭실대 기독대학원이죠. 거기 이제 설립 원장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기독교 학술원 원장을 하시고 샬롬 나비대학으로 매번 토론을 개최하면서 지금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환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경인 형들은 이제 끝났고 이제 끝에 우리 이제 현 회장입니다. 양지청 회장이신데 국회 예산 정책적 국장도 좀 하셨고 현재 사업하시면서 또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현재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끝에는 되게 조용식 목사입니다. 여기 뉴크레이션 교회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대와 행정대학원을 나오고 공직에 쭉 있었습니다. 상공부, 과기부, 행부, 또 주민대사관 근무도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저는 주로 직장 선교에 이제 초점을 두고 평생 봉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 잡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시간도 촉박하고 준비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박흥일 장로입니다. 우리 소개는 끝났고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이제 기자분들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저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간단히 이제 어느 신문사에 뭘 맡고 계시는 누구라고 해주시면. 저는 기독일보의 장지동 기자라고 합니다. 오케시나 아파트 담당하고 이렇게 또 19선원 서기동 장로청에 19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교신문 여기 오신 기독일보도 같이 하고 있는 이지희 기자고요. 이지희 기자고요. 직장 선교 관련해서 박흥희 장로님께서 이제 워낙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잘 알고 있어서 참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주 온누리교회 이성준 목사. 현재 이제 제가 11년 차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위원을 우리 장원일 목사하고 양성준 목사 셋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탄핵에 대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면하고 싸우고 있는 그 팀들과 함께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월간 한국뉴스 발행인으로 18년을 제가 하고 있고요.
한국뉴스 신문 일간지 그리고 데일리연합, 데일리연합을 제가 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사실 언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이코노미도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충남 도민일보도 저희 집사님이 발행인이다 보니까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네, 그 언론의 연합과 함께 지금 나라 살리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영수 교수님 제가 모시고 오늘 같이 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사랑방송 대표 정진희 목사입니다.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을 또 맡고 있으면서 민족보호마, 월드선교 인지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쳐도 되고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빨리 해요, 얼른. 네, 안녕하세요. 사랑뉴스 김봉래 목사입니다. 네, 선생님. 카드 투데이 그 성함이 강혜진 기자. 예 그래요. 네, 하고 현역학교 맡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HB 한반도 방송의 대기자 전태섭 목사입니다. 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교수님들 진짜 나라가 어려운데 대단히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부정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선거 부정 하나로 다 기결됩니다. 이걸 격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래 우리 뭐 참 훌륭한 기자들 많이 오셨고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기독일보가 가장 열심히 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기자분들 자유롭게 이제 질의하고 또 우리 정경기장 중에 답변하실 분을 하시는데 우리 뭐 이건 우리 김영환 교수님 뭐 이렇게 좀 주관해 주시면 예, 질문만 아니라 우리 또 김용훈 그렇죠. 또 우리 저 그래요. 우리 정경기장의 대표니까 예.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일리연합 대표 회장 이성훈입니다. 오늘 정영수 교수님께서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절실히 필요한 이것을 우리 증경 회장 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서울대만 하더라도 뭐 기독인들 중에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탄핵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갈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묻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데 유럽은 이제 영리법으로 돼 있는데 그 영리법 쪽에서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든 부분이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하원과 상원 제도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대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정영수 교수님과 우리 교수님 먼저 우리 김영훈 김영훈 장로님 먼저 한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니 그래. 그 핵심적인 게 내가 귀가 좀 보여서 간단히. 그러니까 지금 그 정영수 교수님께서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법 개정. 그리고 법 개정을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친미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도 있지만 이 법이 이제 대륙법 쪽에서 우리가 가면서 이 영리법적인 그 절차를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면 끝나는.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결국은 뭐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네,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 법을 배웠고 감수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이제 공법을 했습니다. 헌법행정법을 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 개정이라는 문제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문관이 다만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꿔봐야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면요, 지금 우리 경험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좀 방향이 틀릴지 몰라도 제가 우리 김영원 박사님이 하고 있는 기독교 학술원에서 그때 부탁받은 논제가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한국 교회, 특히 개업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지난 17일 날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는 솔직히 법적으로 볼 때, 그 헌법적인 이런 규범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개업이 어떻게 된 건지 솔직한 얘기로 법적으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법 이론 가운데, 우리 헌법이나 개헌법 가운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건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통치권의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최근의 통치권 이론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러나 현저하게 법을 그걸 흔히 말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최근에 파견 이후에 8년입니다. 그래서 법 걱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분명한 거는 법적으로 볼 때 지금 입장은, 지금 석 달 이후에 지금 입장은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요. 제가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이고, 분명하게, 그러나 그 대통령의 계엄이 첫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아니다. 깨끗하게 국회에서 정해진 소위 해임 결의에 대해서 순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이 개헌, 소위 국회에 의해서 신청된 소위 탄핵 신청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를 안 하려면 가하고, 지금 심리돼도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는 기각돼야 된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는 그 법학자로서의 이야기고, 근본적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이 탄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완전히 불법 집단이 나라를 장악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동안에 참 고맙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10월 27일 그 기도회가, 기독교인들의 기도회가 난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계획이었다고 전 실망이 있었는데, 특히 그리고 최근에 내가 생각은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우리 대학의 후배지만 상당히 저는 괴로워했었어요. 어떻게 지금 만으로 하나를 통제를 못하냐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 뜻 같아요. 우리 흔한 말로 미친 척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우리나라의 비리가 야당들이 갖고 있는 옛날의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종북적인,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생각이, 그런 야심이 다 드러내게 한 거는
이런 공로가 있구나. 이건 법적인 견해가 아니고 어떤 이제 정치적인 사회학적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동문회 정경회장하고 깊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모임이 별로 그렇게 호화롭진 않아도 우리가 이 준비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번 하자. 그래 제가 나이도 먹고 그래서 어떨까 했지만 이거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의 어떤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걸 다물고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뜻을 갖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기자님들 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한테만 매달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양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려해 왔는데 이번에는 제왕적 국회의 폐해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가 하는 모든 그 입법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삭감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 29명의 뭐 법관이라든가 감사원장까지 탄핵시키고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드니까 국정마비 아니에요. 그게 소위 그 국회의 의회 폭거 아니에요. 폭거. 그렇게 보면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그냥 의석수만 많으면 제왕적 국회의 폭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국회의 그러한 탄핵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6개월이나 일 못하다가 이제 귀가 되돌아왔으면 그것을 탄핵한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6개월 권한 정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하나의 반대적인 헌법적인 장치가 법률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예? 먼저 이제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넘어가는 게 시간 관계상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기자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교수님들 하여튼 이 행사를 또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현장에 5군데 중에 4군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4.15 부정선거. 예. 그 126군데의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5군데만 했습니다. 네, 5군데. 그 5군데 어디냐 하면은 연수을, 양산을, 영등포을, 오산을, 파주, 민통선 이 부분. 여기에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양산을 김두관 한 데는 제가 못 갔는데 나머지는 다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본 결과 부정선거다라는 것이 결론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방송사 출신인데 방송사 30년 근무했는데 저하고 기자로 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광명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 기자들이 숙견이. 이러니 이 부분은 이 나라가 큰일이구나. 그 무슨 배추잎 투표니 일장기 투표니 뭐 기립바시 투표니 버터가 나온 거 좌우 세로 안 맞고 이 레이저가 나오면 딱딱 맞게 돼 있는데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전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풀 붙고 막 엉망진창 신권 답안이니 이런 거 저는 봤단 말이에요. 4.15 때.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본인 표도 뒤집어져 버리거든. 이겼지만은 훨씬 더 많이 이겼는데 요만큼만 눈곱만큼 이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오늘 자료에 많이 나왔지만은 이 자료가 하지만 결국은 국회 이 숫자 많은 거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 국민투표거든. 이제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가 시작되니까 마음대로 주물리고 소위 말해서 조폭이나 다른 거 없지 않느냐. 조폭이나 다른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인 야당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다. 정신병자들이다. 계속 탄핵을 해갖고 나중에 다 살아나오거든. 세월이 지금 다 중단시켜놓고 살아나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법이 잘못된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지금 87년 체제 이거 괜찮은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조폭 집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또 온 사방이 투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선관위를 어쩌든 게 격파를 하든지 옛날에 내무부로 돌아가든지 행정자치위원으로 돌아가서 안으로 가든지 지금 저기는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마음대로 사람 저끼리 가족끼리 조카 아들들 다 취직시키고 다 채점표도 전부 100점으로 나가고 올리고 지금 사과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이제는 원성이다가 다 4.19, 5.16처럼 올라갈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파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의회 폭거와 더불어서 윤 대통령께서 선거제도의 부정적인 문제 여기에 언급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고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 이미 잘 말씀하시고 동의하면서 통계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서울대 동문 가운데 그 통계학 교수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 박정현 교수인가? 박성현 교수. 이분이 이야기했지만 그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소위 그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 그것도 다른 야당 아니고 특별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대하여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어떤 일정한 유형이 나왔는데 제가 일단 63대 36인가 그러한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그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투표하는데 이런 식의 것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통계학 교수들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단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약간 정부에서 검찰에서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소위 그 추적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탄핵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김영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드러내었다는 면에 있어서 새로운 국정 쇄신의 계기다고 보고 기각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래? 먼저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가 힐링센터 이렇게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퍼스널 힐링이 아니고 우리 소셜, 내셔널 힐링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부정선거 그의 핵심이 아마 개혁의 목적이고 그분이 의도가 가져가는 것이 부정선거였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회나 헌재가 다 그걸 무시하고 지금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저는 2004년부터 우리 기독교 동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하고 같이 부정선거를 잘 해왔고 그러니까 가장 아마 제가 거래됐을 겁니다. 또 김상철 변호사하고 같이 동문인 분하고 같이 그 당시부터 정청환 목사님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까 근데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을. 우리 계시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나라가 이것을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전자개표를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너희가 전해라. 우리는 강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정말, 저는 또 컴퓨터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밝게 압니다. 어떻게 조작해왔다는 것이 내 눈에는 너무 그림이 확실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뭐 오늘 대낮같이 밝은 이 날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가장 지금 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여당인 국힘당의 잘못입니다. 이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잡을 수 있는 당사자가 국힘당인데, 이 사람들이 뭐 그것을 오히려 엄호하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나가셔. 이러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헤아칠 수 있는 당사자가 국힘당인데, 지금까지도 당론으로 전화가 지으면은 이 너무나 바보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제가 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참 꾸짖고, 이게 정당이 도대체 맞느냐. 여당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이 나라를 망친 것은, 도둑놈보다 더 나쁜 것은 도둑놈 알고도 안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종교개혁이 왜 필요하냐.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망한다. 그런 메시지인데, 종교개혁,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교회가 왜 정치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도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인인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교회가 이제 깨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형을 통해서 교회가 깨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이 뭔가 윤대중이 잘못하고 좀 미숙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종교인들 모든 이 교회가 깨 일어날 수 있는, 참 요즘 보면 중학생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하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 참 감옥에 가지까지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 윤 대통령은 반드시 격이 돼서 남은 임기 동안에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그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제 부정선거나 선거관리 문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기업 선포함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제 선거 관리하고 그 입법 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가 문제이고, 또 이게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뭐 감사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어렵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그 각급 선거위원장을 전부 판사들이 맡고 있어요. 그 중앙선거관리위는 대법관이 맡고 있고, 지방선거관리위는 다 이제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한 통 속이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문제, 또 결국은 입법 문제로 법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다수당이 또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국 제도적인 문제로 입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거 관련해 또 관리 문제 뭐 이런 거를 개혁하고 개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덕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자분들도 관심 가지고 문제 제기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어떤 최선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가급적 뭐 한 10분 안에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면 기자분들 말씀 안 하시면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기자분 중에 말씀 안 하신 분 한두 분 더 질문 받고 그 답변 저기 하고 그러고 끝나면 좋겠네요. 혹시 뭐 다른 분 누구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시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교회 그 마띠아를 뽑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준비된 120명 중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의 자격을 뽑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비뽑기에 던지는데도 둘 중에 누가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길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돼도 괜찮다. 이 사람이 돼도 괜찮다라는 그 정도의 후보가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정치 지도자가 생기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법관들이 임명되고 검사들이 임명되고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그 이념 싸움 속에서 양극화 속에서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된 민족이었고 하나된 나라였고 근데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으로 통일된 한국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 간도 메시지의 그 내용도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럼 교회 안에 뭐 야당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여당의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이념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뭔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빠져서 성도들을 그 속에 빠지게 해서 분쟁의 자리로 가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갖고 저희들 우리 국회 조창기도회만 해도 지지난번에 조창기도회 할 때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영대 기자가 와가지고 기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기도 전쟁이라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이념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싸웠어요. 기도에서. 기도로 싸우고. 여야가. 그래서 우리 장원일 목사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사전에 그 예배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정치적인 거 가지고 혼란이 있게 만들지 말자. 그랬더니 아주 지난 요번 여야 조창기도에는 국회의장까지 참석을 했는데 정치적인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들이 뭔가 성도들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답을 찾게 해주게 하고 그래서 여야의 분쟁의 종식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쪽에서요. 특히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 증경 총회장님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직 회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안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고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양극화 쪽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지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상권 분립이 있으면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를 만들어서 이 다수의 행포를 막고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나아가서 뭐 미국은 이미 벌써 이 다수가 행포를 부리면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결국 투표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려해서 그 상원 하원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부통령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때 처음에 부통령 만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버리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뭔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정선거만 없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이 여야도 조정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원제는 너무나 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뭐 소문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목회나 교회 문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장 교회 목회를 하셨고 지금 올라오시지만 그것도 통일 자, 종합 정리해서 마치죠.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고 요즘 순서에 따라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만처럼 센처럼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만은 당일날 투표하고 사전 투표 없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를 까요. 까고 전부 발을 정자를 써가 전산기기 IT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대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쳤다고 그 발전자 쓰고 있습니까? 그 다 그렇게 해야만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개입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AWeb이 지금 전 세계 20개국에다가 저 기계 전자기기 팔아먹어 갖고 전부 20개국 전 부정선거들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에 원흉처럼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교수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아주 옳은 말씀이신데요. 이 전자개표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 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쓰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가 이 천지보다 더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지 말으라고 했다는데 좀 너무나 심각하게 그 시간에 하고 여기는 좀 근데 저는 답답한 그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뭔가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만 식으로만 하면은 거기만 따라가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게 답이에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투표 기간을 한 2, 3일 느리고 사전 투표 그렇게 폐지하고 3일이나 그렇게 걸립니까? 본 투표를 한꺼번에 하려면 그렇게 됩니까? 글쎄, 그래서 아니 그렇게 너무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부정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텐시브하게 밤 새벽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이렇게 부정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2, 3일 이렇게 되면 곤란하. 내가 볼 때는 시간과 이동과 이것을 없애야 돼. 시간을 오래 가는 거하고 표를 이동시키는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돼. 너무나 확산이 돼서 이야기를 좀 줍시다. 좀 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밤새도록 토론해도 결론 나기 어려운 참 중요한 그 문제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충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더 저기 이상이 없으면 또 그래 현 회장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우리가 서기동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이런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과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 위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을 가져도 이 이념적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이제 탈북자들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이념 갈등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우리 기독동문과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또 많이 쫓기고 또 시간도 좀 오버되고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러는데 앞으로 좀 뭐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지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오버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그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그냥 이 정도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으시죠? 마무리시죠. 예,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그 현 회장 있으면 현 회장 좀 여기 좀 저기 아까 그랬는데 잠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그냥 마무리하고 나중에 현 회장 들어오면 또 회장 얘기도 듣기로 하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가장학과 선배 원로 정경 회장이신 우리 김영훈 회장님 마무리 기도, 아니 식사 기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끝냈는데 아무래도 이건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그 배경 없이 얘기를 하니까 좀 거부반응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엄 사태 후에 3개월이 지나면서 제 나이에 볼 때 미안합니다만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얘기도 첫째. 그 다음에 우리 동문도 따라야 되는데요. 그 성경 말씀 갖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세계사를 보면 인간의 부분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얘기가 이상합니다만 여러 기자님들도 그렇고 제가 그 이태리의 공산당 창설자 안토니오 그란시스의 조용한 혁명을 위한 11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는데 혁명을 성공하려면 진지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100% 우리나라의 각 계통에 먹혀들어갑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정말 나는 내 개인적인 얘기뿐 아니라 이렇게 사법부가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법관의 도리라는 게 헌법의 규정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혀 양심은 뭐 자기들이 무술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그람시의 이 진지론이 우리 기독교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각 곳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군요. 뭐 미안합니다만 뭐 선거 문제 보고요. 그거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국제사회의 문제가 요즘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 세계적인 일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선거 문제가 우리끼리 된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난 영향을 갖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그 며칠 전에 봤죠? 정의를 부르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보고 너희들 이거 할 얘기 없다. 러시아 쪽에 편을 들어 이따위 하고는 그게 보수적인 그룹이 밀어준 이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말조구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느꼈더니 그 교회법위원회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다 보지 말고 그걸 지켜야 될 법으로 보고 그 법에 어긋나는 국가법이나 행위는 그건 적극적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제 얘기는 뭐냐? 전문가들 그룹이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지. 목사님대로 나와가지고 뭐 역사고 정치고 다 떠들면 통계학자가 볼 때는요, 이거 우스개 보여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법한 사람이 뭘 좀 안다고 뭐 하나님의 뭐 성경 그 한계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전공하든지 간에 다 아는 일이구만. 이제 현상적인 부분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문제 해결이 나오지 않냐. 좀 막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만년 지역적인 하면 쟤들한테 100번 말려들어갑니다. 저들 그 좌파들이 기본적 독서의 기본서가 뭐냐? 삼국지하고 성경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요, 아, 우린 이때 뭘 했냐?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배웠냐? 아, 이건 보면 안 된다. 이랬던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제가 길어지는 거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상에서는 뭐라고 결론 내기가 힘들어요. 함부로. 개헌 문제, 내각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기자들이나 우리 동문들 절대로 저들 포함해서 간단히 결론 내지 말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거 버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돈을 이제는 자기들 나와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기독교의 전문가 그룹을 찾아서 그들에게 연구를 줘야 된다. 내가 10년째 날 주라는 게 아니에요. R&D 투자가 없어요. 그냥 총에 그냥 해가지고 배가 우리 뭐 통합식도 넘어가는데 배는 얘기 안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당합니다, 저 사람은. 그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화되어 있는 데요. 90년대 이후에 지금 한 20년 동안 완전히 미국이 중국하고 짝짝꿍 하다가 이꼴된 거예요. 이게 박명가 하는 얘기도 전문가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내가 절대로 무슨 명령조가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답안이 나올 때 그 방향을 가는 쪽으로 가야지. 날 포함해서 중구난방으로 이거 안 됩니다. 쟤들한테 100년 말이죠. 내가 보기 쟤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우리 모임 쟤들은 분석하고 있을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까발리면 안 됩니다. 전략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지력이나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세계적인 악랄한 그룹입니다, 지금. 예. 김정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석 달 동안에 보니까, 야, 이건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기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많이 듣고, 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기자님들도 앞으로도 한 단계 높여주세요. 정말 이게 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되는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막연한 것 같지만은 그런 몇 가지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가고 더 공부하고 나이 먹고 이제 이래야 문제 해결이 나오지. 절대로 저쪽에 좌파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귀한 뜻에 따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가운데 신앙의 모임을 59년도에 기독교 동문회를 창립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와 있습니다. 이름만 기독교 동문회지
우리 회칙에 나와 있는 목적이 친목도 있지만 모교의 복음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회장들이 얼마나 모교의 복음화 국가 기여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자성하는 기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악랄한 적그리스도를 대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소망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백성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뜻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력과 지역을 모두 희생해서라도 이 위란에 나와 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기자님들, 목사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실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오찬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런 오찬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침묵을 더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 2, 1. One more time. 3, 2, 1. 네, 됐어요. Stand by. 3, 2, 1. One more time. 네, 감사합니다. 네.